안녕하세요. 일요일 시황 전해드리는 완전마구입니다. 지금 현재 시간 오전 6시 23분 비트코인이 조금 더 하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모습을 조금 살펴보시면 제가 이전에 이평선의 정배열과 역배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평선과 역배열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면서 역배열이 되었을 때는 조금 매수를 받기에는 많이 적합하지 않은 모습이 될 때가 많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현재의 상태가 단기적 이평선과 장기적 이평선 60일선까지 캔들 위로 두는 역배열인 상태, 하지만 아래에서 올라오고 있는 121선은 아직은 살아있다, 이 정도로 판단해 주시면 되는데요. 현재의 자리가 매수를 받기에는 그닥 적합해 보이지는 않지만 만약 시세가 1135만원 부근, 이 21선의 중심, 21선 자리입니다. 21선 자리까지 시세를 올려준다면 재차 1200만원대까지를 바라보는 그 흐름 나올 수 있을 거라 판단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나 트레이더들이 조금 관심있게 지켜보는 것이 이 CME 선물과의 갭 차이에 대한 내용일 텐데요. CME 선물은 월요일 아침 4시에 시작하고 지금 현재는 장이 닫힌 상태입니다. CME 선물하고 비트코인하고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지금 갭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이 갭을 메꾸러 시세가 올라갈 것이다 라는 예측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근데 최근래에 이 장이 시작되고 장이 마감되었을 때를 살펴보면 꼭 그렇게만 된 것은 아닙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5월 9일에 CME 선물 마감이 되었고 주말 동안 비트코인은 하락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CME 선물은 우리 24시간 돌아가는 비트코인 장에 맞춰서 시세가 하락하게 되죠. 그 다음번에 이쪽 부분에서도 5월 15일자인데 이때도 장 마감이 되었다가 주말장이 상승을 하니까 오히려 CME가 지금 파란색입니다. CME가 CME 선물이 따라가는 형태를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또 이것과는 반대로 CME 선물이 마감을 하고 CME 선물장이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 4시에 그 시세까지 시세를 올려준 적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시세가 올라갈 것이다, 내려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오히려 지금 CME 선물 이것 때문에 분석을 하는데 오히려 더 혼동이 많이 생긴다 라고 저는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오히려 이걸 안 보시는 게, 이 갭차 때문에 지금 상태라면 장 마감을 하고 CME 선물이 시작될 때 그때쯤 시세를 올려줄 것이다 라는 것을 그냥 차트만 보면 이야기는 드릴 수는 있는데, 어떻게 보면 희망 고문에 가까운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 CME 선물 자체가 우리가 매매를 하는데 독이 될 수도 있다 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에 이 CME 선물에 대한 얘기를 거의 드리지 않았던 이유도, 어떨 때는 현물 시세를 따라가기도 하고 어떨 때는 CME 선물 마감된 그 상태로 따라갈 때도 있기 때문에 굳이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라 이렇게는 좀 이야기를 드리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분석을 좀 안 드렸던 이유고, 앞으로도 좀 잘 드리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그와 반면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근래에 들어서 자주 들었던 분석 기법 중에 하나는 이 다이버전스일 겁니다. 다이버전스 정리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채팅방에 들어오신 분들에게 자료를 남겨드렸고, 오른쪽은 피보나치 되돌림에 의한 엘리어트 파동, 가격 값을 어떻게 구하는가, 그 다음에 규칙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정리해 둔 것이고, PC 바탕화면에 쓰실 수 있는 이 배경화면을 만들어 둔 것인데요.
이거에 따라서 제가 근래에 분석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는 이러한 하락 다이버전스, 시세의 저점은 내려가고 있지만 지표의 고점을 올라가고 있더라. 자, 이거죠, 이거. 자, 시세의 저점은 내려가고 있지만 지표의 저점은 올라가고 있더라. 이후 가격이 상승되더라. 이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시세는 상승을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번에도 좀 지켜보실 것이, 자, 시세의 고점은 올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지표의 고점이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표와 시세가 반대로 갔을 때 우리는 다이버전스가 형성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에 따라서 다음 방향을 조금 예측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지금의 경우 고점을 올려주었지만 시세는 지표의 고점을 내려주는 형태, 이유는 하락으로 보는 그러한 다이버전스인데요. 이때 보시면 고점을 올려주었지만 지표는 고점을 내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세가 조금 다운됐다는 것도 알 수가 있는데, 자, 그렇다면 근래에 또 드렸던 거 히든 상승 다이버전스라고 해가지고 시세의 저점은 올라가고 있지만 이런 식의 시세 보조지표의 저점이 내려가고 있을 때, 자, 이겁니다. 시세의 저점은 올려주고 있지만 지표의 저점을 내려주고 있을 때는 이후 상승 흐름이 나올 확률이 조금 더 높다. 자, 이때 상승 흐름이 나왔지만 그닥 크게는 상승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상태를 또 한번 살펴본다면 지금 일반 상승형 다이버전스가 발동되고 있는 상태죠. 시세의 저점은 낮아지고 있지만 지표는 올라가고 있다. 이 부분과 유사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자, 다이버전스만 보면 현재의 상태에서 지표 시세가 조금 더 내려올 때 지표가 더 내려오지 않고 버텨준다면 시세의 상승도 어느 정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생각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하고 자주 살펴보는 스토캐스틱 흐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상 아직 고개를 돌려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이전 전저점까지도 이 시세가 내려간다면 이러한 상승 다이버전스도 모두 무효가 된다 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으며, 만약 이전 전저점인 1077만원 부분을 내려간다면 우리는 지금 현재의 전략이 상승으로 인해서 시세 차익에 의해서 우리가 매매를 해서 수익을 얻는 것인데, 이러한 전략은 조금 더 아래 지역에서 재차 우리가 전략을 세워 보아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켜줄 것은 이전 전저점 자리인 1077만원 이 자리에 사수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리가 깨지지 않기 위해서는 시세의 행보를 통해서 지표를 끌어올려주는 모습이 나와야지만 시세에 어느 정도 안정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이평선상 배열상으로도 아직까지 시세를 급박하게 올려주기에는 조금 부족한 모습, 캔들이 이평선보다 조금 더 올라가 있을 때 그때서야 진짜 상승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금 이번 주의 매매가 조금 더 재미는 없을 수 있지만, 그래도 이 시세가 행보를 통한다면 어느 정도 큰 상승도 이룰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조금 더 살펴볼게요. 4시간봉과 1시간봉입니다. 자, 4시간봉도 조금 더 애매하게 내려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근데 1시간봉도 거의 마찬가지인 흐름이죠. 하지만 1시간봉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는 흐름, 단기적으로 우리가 오늘 매매를 해볼 때 이전 전저점을 깨지 않는 기준에서 매매를 한다면 어느 정도 수익은 날 수 있는 자리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마 매매를 해서 전저점이 깨지지 않는 1077만원 깨지지 않는,
자리에서 매매를 이룬다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가격대는 약 이 정도의 수익, 1100만원, 1120만원을 거의 최대치로 볼 것이고, 1108만원 선, 이 자리쯤이 1차 매도가가 될 것입니다. 이 현재 여기 적어 놓은 것은 최대치를 적어 놓은 것이니 좀 참고 바라고요. 그 다음에 알트코인들은 오늘 진짜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SV 같은 경우에는 오늘만 해도 약 16% 정도 빠지고, 이오스 같은 경우에도 먼저 빠지고 있죠. 근데 또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빠져도 그렇게 많이 다른 알트코인들보다 또 빠지지 않는 상태에서 60일선의 지지를 어느 정도 받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자, 내려오는 그 퍼센테이지는 지금 현재 높은데, 거래량을 보시면 조금 있다가 약 2시간 뒤 9시에 우리 마감이 될 텐데, 거래량이 많지 않다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실제 하락이 아닐 확률이 높다 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거래량 상으로는 현재 이더리움이 내려오는 것은 크게 조금 염려하지는 않는 상태입니다. 자, 비트코인 거래량도 마찬가지죠. 비트코인 거래량도 거래량 분석에 의해서는 지금 하락이 실제 큰 하락으로 이루어지기는 조금 힘들다 라고 거래량 분석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전 전저점이 깨진다면, 이전 전저점인 1077만원 선이 깨진다면 또 패닉셀에 의한 거래량이 확 늘어나면서 실제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좀 주의해야 될 것은 1077만원 선, 이전 전저점만 깨지지 않는다면 오늘의 매매는 어느 정도 수익은 가져갈 수 있는 날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이 지표는 볼린저 밴드와 RSI 세팅,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많이 보시는 일반적으로 많이 보시는 지표들에 대해서만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세팅은 전부 다 기본값이고요. 제가 이렇게 보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도 기본적인 세팅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런 분들이 매매를 할 때 이 기준점을 기본 세팅으로 두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굳이 세팅을 바꿔 가지고 이것을 활용할 것이 아니라, 다른 분과 똑같이 이 사람들이 매수를 할 때 나도 매수를 하고, 매도 기준점이 되었을 때는 매도를 하는 전략으로 우리가 나가야 될 거라 생각을 해서, 저는 기본적인 세팅으로 우선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는 지표들을 중점으로 지표적 매매를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볼린저 밴드는 간단합니다. 지표의 볼린저 밴드 이 상단과 하단을 터치를 할 때는, 하단부를 터치할 때는 매수, 상단부를 터치할 때는 매도 포지션으로 가져가는 게 유리하며, 그리고 이 중단부, 중심선이 있습니다. 이 중심선도 우리가 매수 매도의 기준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 하단부에 근접했을 때, 그리고 하단부를 뚫고 내려오는 것은 볼린저 밴드의 약 3%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것도 공부한 지 좀 오래됐지만, 그러니까 내려오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잘 없는데 이때를 매수 포인트로 잡으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러고 나서 이 현재 하락권으로 들어갔을 때는 이 중단부가, 보시는 것처럼 중단부가 매도의 그 지점으로 보실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일봉상으로 지금 보면 볼린저 밴드 하단 이 확장과 수축과 팽창에 있어서, 볼린저 밴드는 여기 보시면 수축과 팽창을 지속적으로 하는 그러한 성질이 있습니다. 수축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 팽창력이 커지며 그 한 방향으로 갈 확률이 매우 높아지죠. 현재는 조금 불안하다고는 할 수 있지만, 매수 지역으로, 단기적 매수 지역으로는 어느 정도 적합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선까지를 중심부, 1시간 봉으로 중심부, 그러니까 우리 매도점은 1100만원 선이고, 4시간 봉으로는 1104만원 선, 아까 전 설정했던 그 자리까지의 매매가 어느 정도는 적합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드린 것을 좀 정리해 보자면, 우리 CME 선물 거래소에 비트코인이 거래가 되면서 오히려 투자자들의 혼란만 야기시키고 있다. 괜히 한 개 더 보시려다가 혼란만 가중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CME 선물을 그닥 참고하시는 것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많은 분석을 하게 되고 차트를 조금 더 꼬아서 보아야 되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많이 추천드리진 않지만, 그래도 또 한 번쯤 이런 생각, 현재 자리에서 올라온다는 이 생각도 한 번쯤 가져볼만 합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러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한 번쯤은 생각은 해보셔도 되지, 이거를 너무 믿지는 마라. 그리고 최근에는 다이버전스에 의한 상승이나 하락이 많이 일어났었다. 그래서 다이버전스도 한 번쯤 눈여겨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드렸고, 그 다음에 흐름 분석을 할 때는 장기적으로는 행보를 통해서 이 지표들을 돌려주거나 이평선을 돌려주는 것 이외에는 조금 더 상승하기에는 힘들다 라는 이야기를 드렸으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이다. 이평선이나 흐름 분석을 해보면 시세가 상승을 하기 위한 조건이 아직은 갖추어지지 않았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매매를 만약에 해보실 분들은 길게 가는 전략보다는 조금 더 짧게 가는 전략으로 매매를 임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요일 시황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부터는 정상적으로 또 1일 1시황 전해드리는 날이 됩니다. 참고로 제가 이제는 모바일로 전해드리지 않고 PC로 조금 더 깔끔하게 전해드릴 수 있는 환경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많은 자료, 그 다음에 조금 더 좋은 자료들을 선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약 30일 프로젝트로 6월 11일부터 진행한 이 내용들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생방송 시간에 어떤 종목, 세 종목이 안 가느냐,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서, 그렇다면 제가 매수를 받아 보겠다. 30일 동안 하루에 만원씩 한 종목당 30만원을 매매를 해서 이 수익률이 어떻게 나는지, 그리고 만약에 이 수익률이 안 나고 마이너스인 상태일 때 제가 총 100만원을 입금해 놓았고 30만원씩 세 종목을 살 거니까 10만원이 남을 겁니다. 그 10만원 가지고 제가 어떻게 탈출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같이 보도록 한다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현재는 지금 17일이 경과된 상태고, 현재는 마이너스 6.96% 이 정도의 마이너스가 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30일이 지나고 나면 그때 여러분들에게 또다시 중간중간 이야기를 드리면서 어떻게 탈출하였는지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널 제가 멤버십을 오픈을 했습니다. 멤버십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거창하게 어떤 것을 특정하게 드린다, 정보를 드린다기보다는 제가 가끔씩 고급 정보를 들고 올 때가 있는데 그 정보들을 공개를 다 못할 경우가 있어요. 그런 이유죠. 상장 관련 미리 소식을 받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는데, 예전에도 그 영상을 생방송에서 이야기를 했다가 그 생방송 내용을 통째로 지운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장 정보는 어디든 흘리면 되지 않는 정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정보들은 이 멤버십에 가입하시는 분들에게만 아마도 비공개 영상으로만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멤버십을 오픈하게 되었고요. 이 멤버십을 좀 가입해 주시면 저에게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일요일 시황 마치도록 하고 내일부터, 그 다음에 오늘도 아마도 제가 하루종일 PC 앞에는 붙어 있을 생각인데, 이제 제가 백수가 되었죠. 백수가 되어서 아마 붙어 있을 생각인데, 조금 또 여러분들이 힘드신 순간이 온다면
라이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 구독, 그 다음에 저에게 도움 많이 주실 분들은 멤버십 가입 버튼 눌러주셔서 가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